시간은 뭐 나름 괜찮았죠? 25분씩 줘가지고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자, 첫 회차는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2회차랑 3회차랑은 기출 변형 모의고사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죠. 혼동호희인데 썩이다와 썩히다입니다. 능력을 썩히다, 쓰지 않은 채로 놔두라 라는 뜻이고요. 쓰레기를 썩히다 라는 단어는 부패시키다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3번에 부모님의 속을 썩히다가 아니라 속은 썩이다가 맞죠. 왜냐면 이제 썩이다라는 뜻이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 그래서 그냥 속을 썩이다 요걸 아예 외우라고 했어요. 속을 썩이다를. 제일 대표적인 두 개의 예문이 속을 썩이다라는 뜻하고, 아까 이제 1번에 나온 재능 혹은 재능을 썩히다 요거랑 두 개를 기본적인 예문으로 외워두셔야 된다. 재능을 썩히다와 부모님의 속을 썩이다. 요 두 가지를 일단 외워두셔야 됩니다. 2번은 고쳐 쓰기인데 약간 좀 뭐랄까 약식으로 조금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틀린 부분이 가에는 틀리다가 적절한 어휘를 잘못 사용했죠. 틀리다는 맞지 않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 생김새가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른 거죠. 다른 것은 같지 않다. 그래서 틀리다를 다르다로 고쳐 쓰셔야 되겠습니다. 나에는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라다에서 명사 바람이 오히려 맞고 바램이 틀렸죠. 바램이.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앞에 있는 좋은 결실을 맺다의 결실을과 맺었다가 약간 의미 중복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맺을 결자 열매 실자니까. 그러면 뭐 실자 결자를 빼면 실이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이렇게 바꾸든지 요거를 좋은 열매를 정도로 바꾸든지 여기 가장 뭐 제일 빠르겠죠.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는 이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인데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이다 구문으로 나와야죠.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바는 무엇이다. 요게 이제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맞아야 되는데 좋겠어로 요게 이제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그래서 거야가 거시야의 준말이죠. 이게 이다 대신에 쓴 이야 요거 이다로 돼야 되는 거. 3번도 맞고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다가 세 자리 서술어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는데 무엇은 있지만 에게가 빠졌다. 그래서 이제 이걸 추가시켜야 되죠. 생략된 문장 성분을 부당하게 생략된 문장 성분을 추가해 줘야 된다. 왜냐면 주기가 이제 명사절로 쓰인 건데 시련을 주다가 세 자리 서술어라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요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은 잘못 고쳤다. 방향도 잘못됐고 의미 중복도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사자성어의 쓰임입니다. 이건 이제 한자 성어 자체는 맞는데 문맥에서 이제 잘 쓰인 것, 쓰이지 않는 것이죠. 구곡간정이 9번이나 굽혀진 창자라는 뜻이죠. 요거는 운동장 요 장자고 요게 6달월 붙어가지고 이제 신체. 이 간에도 요게 방패인데 요게 6달월이 붙어서 신체 관련 단어들에 이제 6달월이 붙죠. 그래서 시름이다. 시름 혹은 한 이런 걸 뜻할 때 씁니다. 슬픔에 빠졌으니까 구곡간정 매우 적절합니다.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고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한다는 뜻인데요. 보통 학문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으로 삼는 것이죠. 연구소에서 연구비 받고 뭐 이게 좋게 보고서 써주고 이런 것들 할 때 쓰는 말이죠. 2번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번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입은 달콤한데 달콤한 밀, 복, 배는 칼을 품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로는 친한 듯한데 속에는 검자가 칼, 해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4번에 신중한 태도로 문제 본질에 접근하는 당랑거철의 자세가 필요하다. 당도 벌레 회부수가 있고 얘도 벌레가 있죠. 얘 곤충이에요. 사마귀당, 사마귀랑. 요거 빼도 음이 당랑입니다. 음을 오른쪽이 담당하고 왼쪽이 벌레, 사마귀를 뜻하죠. 둘 다. 사마귀가 수레를 막고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레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깔려 죽게 되는데 무모한 용기를 뜻하는 한자성어죠.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 무모한 용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맥에서 당랑거철은 무모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중한 태도를 뜻하는 한자성어는 제가 봤을 때 심사숙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깊게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는 거. 심사숙고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겠나? 그래서 당랑거철은 맞지 않죠. 무모함이니까요. 당랑거철은 뭐 속담으로 치자면 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모한 용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화법 말하기에 대한 건데요. 서로 이제 강의를 듣고 면접 전략 강의를 듣고 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정수는 그 두갈식으로 답변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민이가 그랬고요. 정수는 자기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이었다. 그랬더니 이제 지민이가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이용한 답변은 전략 설득력이 있었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 주면서 자신의 의견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그 화법 말하기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이 공손성의 원리 중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거다. 또 설득력이 있었어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 주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에 이렇게 먼저 동의를 해주고 하지만 내 의견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이게 이제 동의의 경륜이라는 것도 아셔야겠습니다. 경륜 있는 것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다시. 5번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 구멍이 요즘 들어서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최근 들어서. 순서 맞추기도 몇 년 전에 나왔고요. 근데 이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승상이 꿈을 깹니다. 이 꿈속에서 양승상이었는데 현실로 돌아오자 이제 양소유가 되는 거죠. 자신의 본질은 행자, 성진이었다. 불교를 수행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게 생각하니까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지옥에 갔다가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꿈을 꾸었던 이제 지나간 일들을 이 요약 정리를 하는 거죠.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자신의 평생의 꿈의 내용을 쫙 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뭐였구나? 하룻밤 꿈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것은 필시 주어가 누구예요? 사부가 내가 생각에 잘못된 걸 알고 꿈을 꾸게 하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게 된 것도, 꿈속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도, 그리고 다시 꿈을 깨서 내가 이게 결국 하룻밤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모두 다 사부의 의도였다. 그러니 스스로 되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스승이 깨우러 들어갔죠. 마치 인셉션 하듯이 꿈속으로 들어가서 꿈을 깨우죠. 석장으로 난간을 두드려서 구름이 몰려들게 해서 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셔야겠습니다.